네, 대법원이 어제 제3고심 선고 공판을 함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4년여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2016년 12월이었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당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했던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탄핵소추위원이셨잖아요. 예.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좀 그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건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한 4년 걸렸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요. 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선고 직후에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일부 무죄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네.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벌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과하다고 보세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우선 제3자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소원이라는 그런 여성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거는 맞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일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징역 20년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 재판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그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보는 견지가 다 다르겠지만은 네. 당시 검찰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났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존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사면 이야기가 따라붙던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과거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가 품격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또 정치 보복의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정치 보복의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분열이나 증오 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단은 탄핵 소추부터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전직 대통령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데 지금 그 본인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어렵다라는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그 이낙연 대표께서 모든 국민들이 사면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먼저 이 말씀 꺼내셨고요. 그때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그런 지지층들의 그런 반발 때문에 갑자기 사과와 성찰, 반성이라는 이제 사족을 달게 됐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 전직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이낙연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보다는 정치인이 조금 더 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좀 더 이렇게 자유스러우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여론 눈치를 살피는 건데 사면에 무슨 조건을 거는 건 좀 적절치가 않고요. 그냥 정치적 결단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면을 주장하는 주된 논리는 이제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이게 국민통합 예. 논리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역대 모든 사면에서 예. 여론 조사를 해서 사면에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그게 뭐 이 정부는 조금 사면을 적게 했지만 그 전 정부에서 보통 9번 내지 11번의 사면을 하는데 제가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에 사면 작업을 하면서 여론조사 역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번도 찬성 안 해요. 예. 그렇지만은 한 35% 내지 40%는 그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하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을 더 중시해야 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떤 점에서 나머지 그렇게 분들은 반대하지만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 그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그게 갈등으로 더 뭔가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법치주의 예의이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 받은 사람을 누구는 사면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감정에서는 음.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예, 당연하기 그렇지만은- 때문에 별로 고려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연결이 되는 건 고려 안 아니에요?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예. 사면이라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음. 결국은 사면을 하게 되면은 또 여론은 변하거든요. 여론은 그거 그래 잘했다 그래 그렇게 가야지. 맨날 그 전직 대통령들 그렇게 구속시켜놓고 영어의 몸을 한 게 맞냐? 대한민국 그래도 체면이 있는 거 아니냐? 국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예. 그 뇌물, 알선 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내걸었거든요. 공약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이제 공이 뇌물죄가 지금 성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면 결국 공약 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면을 해준다면.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고요. 네. 뭐 항상 정치인들은 또 대통령 선거 나갈 때는 다 그렇게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네. 대통령이 부여된 특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언제 뭐 공약이 다 지켜집니까? 예. 그래요? 또 필요하고 또 상황이 국면과 여건이 변하면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의원님께서도 사퇴를 그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 뭐 워낙 그 의혹 제기가 많고요. 마치 뭐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하룻밤 자고나면 계속 이제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서 네. 과연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은 형사 피고인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1심에서 무죄라도 선고된 후에 이게 했어야 되는데 네. 지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지명한 문 대통령 결정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저는 위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무죄 날 수는 있지만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이제 변호사 겸직 금지가 지난 19대 국회부터 됐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버젓이 자기가 몸담았던 법무부인 홈페이지에 대표 변호사 휴업 중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게 전형적인 실세 정치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유명한 정치인이 겸직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의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는 것을 방치 내지 묵인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일반인 입장에 봐서는 이게 무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점을 다 종합해 보면은 네.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